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10시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양강님 실시간 방송인가요? 네. 혹시나 처음 오셨나요? 저희 뉴스엔진 10시 제가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맞습니다. 네, 윤현수님 흐린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이 흐리죠. 어제 제가 아니 진짜 억울한 거예요. 어제 밤에 비가 쏟아졌잖아요. 어제 퇴근할 때, 그러니까 지하철 타러 갈 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지하철 내리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틀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 뭐 그 전주 계속 우산 가지고 다니다가 어제 하루 딱 우산 안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비가 쏟아진 거예요. 비 쫄딱 맞고 집에 왔어요. 비 쫄딱 맞고. 아, 진짜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러니까 우산을 늘 잘 안 챙겨 다니는 건 맞는데, 늘 잘 챙겨 다니다가 요 며칠 어제 딱 안 갖고 왔는데 진짜 어제 비가 쏟아지는 거 다 맞았어요. 그래서 막 그 책가방 제 책가방 메고 다니는데 책가방 머리에 이고 막 뛰어다녔어요. 네. 그래도 뭐 병은 안 났어요. 이웃나라 공주님 맞아요. 주룩주룩 샤 왔어요. 맞아요. 어제 저녁에 진짜 비 많이 왔어요.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님 나 부르지. 아 그러니까 부를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거 우산 이거 없어가지고 이거 쓰고 막 뛰어왔습니다. 네. 오늘이 6.25예요. 그쵸? 네. 6.25 전쟁이고요. 이번이 75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그러게 벌써 6월이네. 그리고 벌써 6.25가 75주년이네. 참 의미 있는 날인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이지윤님, 우산 씌워주는 신사가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민족 간 그 총뿌리를 겨눴던 사실 뼈아픈 현실이 6.25였죠. 그래서 남북으로 아직까지 좀 갈라져 있죠. 네, 75년간 우리가 분단 국가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 우린 어떤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남북으로도 갈라져 있고 여야로도 갈라져 있는데 뭐 여야로 갈라져 있는 거는 정치의 균형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국민들도 여야로 갈라져서 뭔가 화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문득 들었어요. 음. 그리고 또 야권 안에서도 구태와 개혁으로 또 분단돼 있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6.25 아침이었습니다. 분단. 그러니까 남과 북의 분단. 그리고 뭐 모든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좀 상식과 공정이라는 것으로 화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다른 것보다도 부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이 사는 우리나라가 좀 될 수 있도록 정치에서 힘을 몰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6.25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영어 선생님이, 어, 아버님이 아니라 할아버님이 북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6.25 때 남한으로 내려오셨죠. 피난을 오셨던 분이셨는데, 그래서 실향민이었죠. 근데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저희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에게 북한은 6.25 전쟁은 남다르다. 내 집이 저기 있지만 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 댁이 북한인데 내가 한 번도 못 가봤네?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정도인데, 나 때로 넘어오니까, 이제 손주잖아요? 나 때로 넘어오니까 나는 잘 감이 없다. 그냥 우리 할아버지의 집이 거기였다고 하네? 정도이지, 우리 집이 뭐 나는 북한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산가족이니 뭐니 이런 것도, 그러니까 대가 내려오면서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지금은 50대가 넘었죠. 60대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더 감이 멀지 않을까요?
예, 멀 것 같아요. 초록우산님 오셨네요. 네, 어제 봤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우산이 없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강인숙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덜 부끄럽기님도 오셨네요. 네, 그래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75주년 6.25 전쟁이 있었던 벌써 75년 전의 일이네요. 네, 오늘의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하경님, 6.25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동족상잔이다.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청문회 얘기 오늘, 저는 꽉 채워서 청문회 얘기만 좀 할게요. 어제 청문회를 제가 10시 방송을 하느라 못 봤고요. 오늘도 10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이렇게 쭉 봤어요. 쭉 봤는데 보다가 속이 터져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요즘 뉴스 안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청문회도 아이 꼬라지도 보기 싫어 하고 안 보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요 아젠다만 좀 뽑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스 사랑방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청문회 얘기들, 주요 이슈들만 좀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총평입니다. 총평 3가지인데요. 이웃나라 공주님도 답답 짜증이었다, 맹탕이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의 총평은 3가지. 첫 번째, 자료 없이 말로 때웠다. 그리고 해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 자료 끝까지 안 냈더만요. 그죠? 그리고 뭐 오후에 내세요, 내일 내세요 했는데 저는 안 낼 것 같아요. 왜? 없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리아님, 저는 아예 TV를 틀지도 않습니다. 예, 아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들국화 향기님, 친정아버지 6.25 때 용감히 싸우시다가 총상을 맞으셔서요, 보훈 대상자셨어요. 아, 그랬군요. 아이고, 그래요. 너무 귀한, 귀한 분이셨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총평 2번째. 메신저 공격은 계속됐다. 지금 운하경님께서도 왜 주진우를 그렇게 깝니까? 주진우가 총리 후보입니까? 이런 글도 주셨고요. 세 번째는 감성팔이, 국민 호도를 했다. 예, 제가 요 총평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영상과 오늘 기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볼까요? 청문회 전부터 이슈가 됐던 2가지. 첫 번째, 사상 초유의 증인 채택이 없는 청문회였다. 그죠? 2번째, 자료 제출을 거의 하지 않은 청문회였다. 황당했어요. 청문회 시작부터 여기에 대한 지적,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냥 첫 스타트가 그냥 청문회에서 그 증인 없는 거, 특히나 자료 하나도 안 내고 와서 입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 있었고, 그게 왜 잘못됐냐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것이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이런 거잖아요. 목소리 크고 말을 막 시원하게 하면 되게 나이스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 저 사람이 억지를 피우는 거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자료 제출하지 않은 걸 갖고 저렇게까지 설전이 있을 일이야?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될 일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이 공방 스타트부터 일단 고구마 100개를 먹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배준영 의원이 최소한 자료 열람을 위한 동의서 활용은 동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동의 안 해주면 어떡하겠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법무부에 갔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까지 사인을 안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사인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후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과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또는 이완구 장홍원 총리 후보자들께서 본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또 말씀 중에 자료를 안 내면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의혹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 자료 제출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지금 땡큐님께서도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우리도 자료 제출 안 내도 되겠네요. 이런 글 주셨어요. 아, 근데 또 아이디가 또 땡큐야. 우리도 안 내겠다 땡큐 요건가요? 네. 리아님, 김민석 구린 게 얼마나 많으면 자료 안 내고 칭화대 지 혼자 엑셀로 정리해서 냅니까? 이런 걸 주셨고, 또 아까 어떤 분께서는 굉장히 뻔뻔하다라는 말도 해주시면서 저런 표정, 목소리 까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다. 바나바님, 김민석 말투가 원래 저런가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게 뭐냐면 표정, 말투 굉장히 경직돼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다 계산된 언행들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줬음에도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저런 뉘앙스들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예. 그리고 뭔가 이미 다 됐어. 그래. 나는 어차피 총리인데 그래. 그렇게 얘기해. 떠들어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스탠스, 일관된 스탠스로 딱 가는 거. JN님, 엄청 점잖게 대답하는 저 목소리 역겨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연출된 행동인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예, 18년 동안 낭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돈 문제가 지저분했던 사람이 저렇게 고상한 척 떨면서 고상을 떨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역했어요. 예, 완전 동의합니다. 자, 무수한 의혹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왔죠. 청문회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저런 총리 후보자가 없었어요. 나왔어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의혹들 제기가 됐는데 이슈들 하나씩 볼까요? 자, 다음 그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김민석의 아들 홍콩대학교 인턴, 뭐 입법 지원 이런 거 아빠 찬스와는 무관하다라는 얘기 네 지금 뭐 했는데요. 의혹이 크게 두 가지예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인턴, 입법 등의 경험을 쌓는데 아빠 찬스는 없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혹이고요. 두 번째 낭인 시절이라고 하는 18년 동안 수입이 없었었고 그리고 이제야 막 그죠? 2020년도 이제야 막 국회의원으로 다시 등판을 했는데 그동안의 자녀 학비, 생활비 어떻게 나왔냐? 그죠? 특히나 아들이 지금 코넬 대학교에서 2억 정도 학비가 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거 다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두 가지 의혹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서는 뭐 홍콩대 인턴하고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입법 활동을 아빠가 지원했고 이런 것들은 의혹은 있어요. 의구심은 들어요. 우리가 조국을 봤으니까. 아니, 너무나도 공교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수사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밝혀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혹이 있고 의구심이 들지만 이거는 아빠 찬스 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집중을 해야 되죠. 돈 문제. 그럼 돈 문제는 어떨까? 이건 얘기가 다르죠. 이건 내놔야 되는 자료를 내놓으면 끝날 일이에요. 그치만 어제도 내놓지 않았고 오늘도 내놓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바나바님 아주 여유있고 격 있는 척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덜 부끄럽게님 어떻게 떠돌이 야인 생활 18년을 합니까? 18년을? 하고 저거 약간 욕을 겨냥해서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시원하게 읽어드렸어요. 주진우 의원이 아들의 코넬 대학교 유학자금에 대한 출처를 물어봤고요. 특히나 학비, 생활비 어떤 경로로 전달된 건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녀 유학비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유학자금이 송금된 내역은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 요청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녀 유학비 문제가 불거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에 빚밖에 없는 상태에서 거의 2억 원의 자금이 드는 유학과 국제고를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그런 재산 상태에서는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후보자 스스로 먼저 해명을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학비를 전액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배우자의 자금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후에 전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 있으면 물론이고 한정적으로 코넬대 유학 비용에 한정해서라도 좀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좀 말씀 좀 답변이 왔습니다. 코넬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없다고 왔습니다.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자,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 송금 내역이 없어요. 자, 돈을 보낸 내역이 없어요. 그럼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첫 번째는 돈을 싸들고 들어갔던가, 두 번째는 미국 현지에서 조달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었던가.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보신 분 혹은 유학을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거기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쉽지 않아요.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가서부터 뭐 미국에서 태어나서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처음부터 가자마자 알바 자리 찾아가지고 자기가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처음 갔을 때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라도 집에서 조달을 받습니다. 받아야죠. 그 기간 동안 적응을 하고 아무리 빨리 적응해도 6개월 안에 적응해서 알바 찾아가지고 자기 혼자 생활하고 그게 쉽나요? 네, 특히나 학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싼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좀 리아님께서 돈 싸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둘 중 하나잖아요. 싸들고 들어갔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누가 조달해줬던가. 네, 이지윤님. 딴 놈이 보냈겠지. 그렇죠. 제3자가 보냈던가. 이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팩트는 송금한 내역은 없다. 외환 송금 내역이 없다. 이거 얘기해야죠. 이 또한 지나가리님, 재혼해서 처가살이하고 애들 양육비는 전처가 내고, 이건 뭐 사생활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어쨌든 이러한 거는 출처를 제대로 밝혀야죠. 근데 계속 입으로 떼우고 있잖아요. 말로 떼워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되겠죠? 네, 제2의 김건희가 탄생하는 하루 전날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부터 제2의 김건희가 탄생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야님, 돈 세탁.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소리를 질러요. 뭐 프라이버시다, 인권 침해다, 뭐 이래요. 이게 어디가 프라이버시고 어디가 인권 침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자, 어제 주진우 의원의 병역 문제를 들먹이면서 군 면제를 꼬집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프라이버시 아니에요? 그죠? 아니, 주진우 의원은 위원 자격으로서 총리의 인선에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하러 나온 위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군대 면제, 뭐 병력 이런 걸 들먹이고 그 병에 대한 병명까지 일컫고 하는 것이 이게 프라이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소리를 막 지르고 항의를 하고 하면 뭔가 잘못했으니까 항의하겠지라는 걸 뉘앙스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문회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소리 지른다고 언성을 높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는 그 우리의 눈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 막 지르면 정말 뭔가 잘못해서 항의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예, 아니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도 사실은 막 화가 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본건이 아닌 별건으로 뉴스를 저희는 막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그 기사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별건이 아닌 뉴스로 뭔가 막 확대하고자 하는 그 민주당의 의도는 잘 알겠지만 정말 프라이버시는 그들이 건드렸다. 예, 그거는 우리가 좀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올라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김민석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 낙마 사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권에서는 임명동의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하루만 버티면 하루만 버티면 총리다라는 얘기했는데요. 맞습니다. 하루만 버티면 총리고요. 제2의 김건희 탄생이 하루 남았습니다. 자, 다음 기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년 백수. 그죠? 18년 낭인 백수. 그는 위대한 백수였는가? 위대한 백수 아니에요, 이 정도면? 18년 동안 백수였는데 애들 미국 보내서 공부시켜. 자기가 장가도 한 번 더 가. 중국 가서 석사학위도 받고 공부도 하고. 이거 위대한 백수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위대한 백수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본 가장 위대한 백수는 누구입니까? 저는 제가 본 가장 위대한 백수는 김민석이다. 근데 또 오락사님, 김민석, 복도 맞네, 전처에, 제처에, 재력에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혹은 찌질한 사위였는가? 저는 위대한 백수였는가 찌질한 사위였는가가 어저께 쟁점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았던 그 돈의 출처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요. 6억에 대해 본인의 뭐 해명이 좀 있었는데 네, 이 6억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5년 동안 세비, 그러니까 국회의원 월급 받은 게 5억 1천만 원이에요. 지출이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입니다. 그러면 13억 빼기 5억 하면 8억이죠. 자, 8억이 남아있는데 이 8억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2억은 아들 유학비에 해당하는 2억은 뭐 전처가 줬다고 하니 그래, 그러면 6억. 6억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된 건데 이 6억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 혹은 변명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지출이 더 많다 하는 부분은 이후에 관심 있고 궁금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비 수입 이외의 수입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 기념회 2번, 그리고 제 처가 장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 수입을 구성했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하게 현금을 쌓아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서 조금씩 되고 그때그때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각각 축의, 조의, 출판기념회에 모여진 액수도 통상적인 사회적인 통념 또는 저희 연배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사들에 비추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본 바 다 감사한 액수이긴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네, 진짜 부러운 인생이네. 그냥 가만히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인생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이자주는 집구석에 주었답니까?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둘이 뭐 하냐? 네, 완전 사기꾼 목소리 톤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어쨌든 되게 위대한 백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저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현타가 왔어요. 왜 현타가 왔냐면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예, 저는 진짜 여러분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마이크를 잡고 있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또 달라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되게 오래 했고 지금도 평범한 직장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이건 믿어주세요. 근데 저한테 1억은요. 예, 저렇게 하찮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 사회생활을 지금 20년 가까이 했어요. 예, 20년 가까이 했는데 20년은 안 돼요.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저에게 1억은 저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1억은 어때요? 뭐 내가 뭔가 이벤트를 하나 하면은 1억, 2억, 3억 뚝뚝 떨어집니까? 예,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럴 수 있나 싶은 생각까지도 들어요. 실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가면 그냥 길게 해봤자 2시간? 3시간짜리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강당 같은 거 하나 빌려놓고 많이 들어가 봤자 한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을 하나 빌려요. 그리고 이제 무대에다가 마이크 하나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틉니다. 이 영상은 뭐냐면 자기랑 친한 국회의원들이 축하 영상 뭐 있어요. 그런 거 한 두세 번, 두세 명, 세네 명 틀어요. 틀어놓고 그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 뭐 시의원, 구의원, 뭐 어디 조직위원장 이런 분들 쫙 한 10분 동안 인사시켜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얘기를 한 30분 해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게 지금 출판 기념회인데 그런 거 하면 한 1억, 1억 5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 정서에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출판 기념회를 김민석 혼자만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런 짓 하면서 18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리아님, 1억이요? 월급쟁이는 1억 모으기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힘들던데요. 예, 진짜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6억, 6억을 모은 얘기를 쭉 하는데 저는 공감이 되지 않아요. 예.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월악사님, 저 45세 아니에요. 예, 40대예요, 40대. 예. 근데 하여튼 한 사회생활 제가 20년 했는데 저에게 1억은 저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이 6억에 대한 소명을 어떻게 했냐면 축의금이 1억. 그래요. 결혼도 2번 하셨는데 하여튼 축의금이 1억. 조의금으로 1억 6천을 받았다. 근데 보통은요. 그 정치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김민석 후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의금이라는 게 내가 나간 만큼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쫙 한 만큼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억을 받았다, 1억 6천을 받았다는 건 1억 6천을 또 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냈을 것 같아요. 뭐 돈은 어디 가서 냈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다. 조의금이 1억 6천, 출판 기념회 2번 해서 2억 5천. 장모님한테 지원받은 게 한 2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장모님한테 지원을 받았던 2억 요 얘기도 좀 해볼까요? 자,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그때 친정에 200, 300 손을 벌려서 받은 게 5년 동안 2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죠.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근데 보세요. 2억을요. 5년 동안 받는다. 이게 5년이면은 1년에 12개월이니까 60개월이에요. 네, 60개월이면 60개월을 2억으로 나눠보면요. 월에 3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빠짐없이 330만 원을 따박따박 받아야 2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얘기한 거는 뭐 그때그때 200 혹은 300씩 손을 벌려서 받았다. 아니라니까요. 매달 최소한 330을 받아야지만 2억이 돼요. 그러면 이 말도 정확하게는 맞지 않잖아요. 예. 매달 330 받아야 2억인데.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 330 정도면 그냥 보통 집에서의 생활비를 할 수 있는 월급 정도의 수준으로도 좀 모자르지 않나요? 네,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300에서 330이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낭인 시절도 아니고 이때는 세비를 받았을 텐데 뭐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니 뭐 어쨌든 뭐 하여튼 앞뒤는 전혀 맞지 않아요. 앞뒤는 전혀 맞지 않는데 아내에게 뭐 생활비를 뭐 예. 뭐 전처에게 이렇게 전처가 아니라 그 생활비를 그 장모에게 이렇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푼돈처럼 얘기했지만 달에 330씩 꼬박꼬박 받아야지만 나오는 돈입니다. 예. 요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말이 맞지가 않죠. 자, 어쨌든 세비 그러니까 자기 월급은 5억이에요. 해당 기간의 추징금 뭐 굵직굵직하게 확인한 것들만 한 13억이에요. 그러면 생활비는 전혀 없어요. 생활비에 대한 얘기는 저는 장모한테 받은 돈의 얘기로는 치부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굵직굵직하게 사용한 것만 총 확인을 했을 때 13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집이 매달 얼마를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 역시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예 건들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13억이 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더 이상일 수 있습니다. 예, 생활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제가 앞서 그 청문회에서 지금 총평을 했을 때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뭔가 감성팔이를 계속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청문회에서 이제 감성팔이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 기승전 내란이에요. 자, 이거 보면서 진짜 국민의힘 큰일 났다, 친윤들 큰일 났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분들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냥 기승전 내란이었어요. 자, 오기형 의원이 이 내란을 담당한 것 같아요. 이분은 이 내란 쪽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최현일 의원, 이분은 민주화 운동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파리의 두 축이 나왔어요. 오기형은 내란, 최현일은 민주화. 그래서 요 둘이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에 대한 쉴드를 치는 것을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잡고 지지자를 향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정적인 호소하는 것을 딱 역할을 나누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일단 오기형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맥락이 없어요. 맥락 없이 내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해요. 예. 그냥 그 얘기만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물타기가 또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을 비호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비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 대한민국 자유민주 기본주의를 전복하려던 세력들에 대해서 방관했던 사람들, 방조했던 사람들. 다시 그 사람이 공직을 하면 또 내란 어떤 이 위험한 사태가 이러면 나라가 무너져도 모두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직에 다 퇴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분명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이거 안 되면 실제 이 새 정부가 자기 원칙도 없이 살아갈 것이다. 저는 이게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 정부 그리고 빛의 혁명이 이루어진 것은 집단지성과 국민의 어떤 민주 역량이라는 시대 정신의 승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군의 고위 간부들 등 또는 사법기관의 고위직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과 엘리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나 허무감을 가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카톡 검열하는 것들이 민주화 타령을 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 여러분들 역겨워서 못 듣겠다 이런 얘기도 주시는데, 저 목소리 딱 깔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저 영상을 죄송합니다. 어제 청문회 영상을 한 4시간 이상 되는 걸 쫙 봤는데, 저도 그 4시간 동안 쉽지 않더라고요. 네, 땡큐님. 국민의힘 기득권들 뭐합니까? 주진우 혼자 고생시킵니까? 친윤들 너네들도 배지 떼라 열불난다. 뭘 잘했다고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운동 다시 좀 해라. 니들도 양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 하여튼, 어제 그 오기형 의원은 저 표정 팍 쓰면서 그냥 내란 담당이었어요. 내란 얘기만 뭐 합니다. 이게 지금 감정팔이의 하나의 포인트. 네. 그리고 이거 여기에선 제가 좀 얘기를 영상에선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외에도 의대 증원 문제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 정권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계속 포인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정당한 사람들인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그 워딩을 쓴 건 헤드라인을 뽑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보면 김민석 딱 쳤을 때 뭐 자녀 교육비, 홍콩 인턴, 뭐 6억 이런 얘기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자극적인 걸로 올릴 수 있게 윤석열 망할 짓 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거 띄우고 싶으니까 저런 거는 기사화 시키고자 하는 생각하고 와서 뿌렸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월악사님, 5년 살기 힘들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즐기면서 이 시간 같이 보내요. 월악사님 혼자 아니에요. 예, 저희도 쉽지 않은데 웃으면서 그래도 힘차게 다음을 도모하면서 같이 이 시간 함께 하면서 지나가면 그래도 지나갈 겁니다. 네, 문재인 정권도 지나갔잖아요. 그때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완전 공감됩니다.
민폐 없는 자유님, 보기 싫어서 김민석 정보 오늘 처음 듣네요. 그쵸? 제가 저런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그 엑기스만 좀 뽑아왔어요. 네. 역시 민폐 없는 자유님, 제가,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번 정권보다는 우리가 계속 낫잖아, 이런 거를 상기하면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거 보면서 헉 했어요. 우와, 잘했다. 예. 어제 굉장히 뻔뻔함으로 일관하던 김민석 후보가 허를 딱 찔린 게 바로 요 이슈. 김희정 의원이 이 부분은 잘했어요. 예, 김희정 의원이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 돈 문제만 많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총리의 자격 자체가 의심이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18년 동안 이게 낭인 생활을 하면서, 위대한 백수 생활을 하면서 학위는 땄어요. 근데 어쨌든 정계에서는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 살림에 대해서는 완전히 맹탕인 게 딱 드러났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셔도 속 좀 시원하실걸요. 영상 보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회계년도 25년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추계를 저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본 예산 시간 때문에 본 예산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어바웃 저는 마지막 뭐 정확한 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하면 이거를 넘어설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이 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국가 채무 비율을 알아야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조정하고 그래야지 이번에 그냥 돈을 살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네, 지금 임주연님께서 저도 저 영상 보면서 속이 뻥 뚫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좀 싸워주세요라는 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청문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전략을 좀 잘못 짰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근데 김희정 의원은 이 부분 참 잘하셨죠. 자, 어차피 국민들도 이미 돈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요. 이 사람 돈 문제 더럽네? 굉장히 추잡스럽네? 이상한데? 이거 국민들은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 하나 더 포인트를 실어줄 수 있었던 포인트가 총리 자격이 진짜 있는지 그 부분을 검증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그 김민석 후보도 그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할 때 지금 국민의힘이 의혹을 10가지를 제기했으니 그 의혹 10가지를 어떻게 물타기 하고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변명할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왔겠죠. 막 머리 굴려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와서 싸우는 건 이 사람에게 해명할 수 있는 시간 혹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밖에 없으니 그 부분은 그냥 짧게 치고 넘어가는 거죠. 짧게 치고 넘어가고 그 이후에 차라리 더 많은 것들, 예를 들면 출산율, 복지정책, 의료행정, 실업률, 고용률, 국가부채, 노란봉투법 이런 사회적인 이슈 전반에 대한 것들은 막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나 김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민 것과 합쳐서 같이 그런 것들을 좀 킬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막 공격을 하듯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 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국가 부채율도 몰라요. 예산도 몰라요.
그럼 완전 박살이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국민의힘에서 어쩌면 전략 잘못 짰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셨어요? 네. 바나바님, 실력이 없는데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걸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청문회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돈 문제만 너무 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저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뜨걸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지 하고 뭔가 힌트를 얻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조금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돌직구님, 그러니 말입니다. 오픈이 안 된 공격이 좋습니다. 이런 걸 주셨잖아요. 예,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어제 전략을 좀 잘못 짰다. 예, 요런 내용을 좀 막 질문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 근데 김희정 의원은 참 잘했죠. 근데 김희정 의원이 저런 걸 이렇게 허를 딱 찌르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분도 국민의힘의 당직자를 되게 오래 하고 예, 당직자 출신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실력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서지영 의원도 그 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 전국의 형수님들에게 도련님들에게 외칩니다. 형수에게 욕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를 잘 아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당직자 출신들이 의원이 됐을 때 굉장히 활약이 요런 데서 나옵니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활약이 요런 데서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늘 우리 당직자분들이 정계 많이 진출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시죠? 저희 이병훈 당직자 이분도 저희 그 뉴스엔진 많이 출연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정말 실력이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떠돌다가 정치하려고 떠돌다가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오래 당의 직을 갖고 회사원처럼 일했던 이런 분들이 정말 짱짱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김희정 의원 뭐 모든 의정 활동을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제는 참 활약이 있었다, 예,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 웃으시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배준용 의원이 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앞서서 그 말씀 드렸어요. 오기형 의원은 기승전 내란을 시전했고 최현일 의원은 민주화 운동 얘기하면서 감정파리를 한다. 네, 민주화 운동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감정파리 하는지 한번 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최현일 의원의 감정파리 부분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학생운동으로 여러 가지 풍파에 있었던 대학생 김민석, 정치인 김민석, 지금의 총리 후보자에 있게 한 김민석 어머니 김춘옥 여사입니다. 그때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그때 대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옥고를 치렀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없이 가족과 모두를 감당하고 지켜주신 분이라고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아들 김민석을 향해서 너무 일찍 피어버린 탓에 행여 누가 꺾을까, 누가 짓밟을까 서글프고 불안해했다라고 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애틋한 그리고 애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95이 되셨는데요. 평범한 주부셨고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구속이 되자 다른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그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뛰어다니시다가 구속학생 학부모 협의회 민주화운동 가족협의, 그 민가협이라고 불러지는 그 두 단체의 초대 회장이 되셨고 우리 박종철 열사 부모님들을 만나서 박종철 열사 관련한 일들을 처음에 세상에 알리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월악사님, 최현일, 김민석 빨아주고 콩고물 생각하고 있겠지. 완전 동의합니다.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다. 민주화 운동 하신 거 알고 있고요. 그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해서 18년 동안, 네, 하여튼 위대한 백수로 살아왔던 인생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경험을, 뭔가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치만, 그 파리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민주화 운동 파리. 이제는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리 많이 받으려도 한 40대까지만 그거 누리셨으면 많이 누리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죠? 예. 그리고 어머니 얘기를 우리가 총리 인선에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 들을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예. 하여튼 그 시절 장사는 40대까지 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예. 지금은 하여튼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정파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기사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를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계엄 이후에 계엄 이후에 어 자신들이 다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찾았고 했던 이러한 사안들을 비세혁명이다. 네. 뭐 촛불 시위에 대한 얘기를 빗댄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비세혁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준영 의원이 받아치기를 빛의 혁명인지 비제 혁명인지 얘기를 좀 해라. 네. 빚을 아주 위대하게 갚았다는 빚의 혁명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요것도 좀 말장난이긴 하지만 잘 받아쳤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빚의 혁명, 빛의 혁명. 네, 더 무지개님, 마이 해묵었다 글 주셨고요. 글로리아님께서도 민주화 운동했다고 40년 동안 헤쳐먹습니까?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뉴스사랑방에서는 여러분들의 취향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들은 청문회 꼬라지 보기 싫어서 안 보셨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주요 이슈들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위대한 백수였냐, 찌질한 사위였냐, 이 김민석 후보에 대한 1차 네, 1차 인사청문회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왔고요. 또 오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어떤 분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방송을 보셨나 봐요. 자료 제출 오늘도 없다고. 근데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글도 주셨는데요. 네. 뭐 하여튼 근데 예상됐던 결과잖아요. 그리고 하루만 참으면 총리가 되니까 버틸 거예요. 네. 아주 끈질기게 잘 버티면서 고고한 학인 것처럼 선비인 것처럼 네, 목소리 쫙 깔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아름다운 동행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5년 숨만 쉬고 살렵니다. 5년 동안 뉴스엔진과 함께 하시면 되죠. 예, 힘내세요. 저희도 아름다운 동행님이 있어서 그 동행하는 시간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함께 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방송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저희가 1시 티키타카 쇼 오늘만 네,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은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오시고요. 오늘만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수요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광재 대변인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의 정정당당 김종혁 네, 오늘 오십니다. 너무 보고 싶죠, 여러분. 네, 어제 귀국을 하셨다고 해요. 저 어제 잠깐 뵀는데 오늘 방송 오실 거거든요. 네, 오늘 4시 정정당당 김종혁 4시 방송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 4시, 네, 조금 있다가 제가 찾아올 테니까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님, 느끼하다 김민석. 나는 몰라, 싫어. 예, 영상 보면서 더 싫어졌어요. 덜 부끄럽긴 님도 고맙습니다. 우리 힘내라고, 감기 조심하라고 인사 주셨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요, 제가 어제 이제 막 비를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진짜. 진짜 비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감기 걸리고 목 안 좋을까 봐 걱정했는데 쌩쌩해요. 쌩쌩한 걸 보고 제가 더 힘이 났어요. 나는 정말 튼튼하구나.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리아님 감사해요.